뿅! 어서오세요. 쓰러질 때까지 4회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이모가 낮게 억누른 목소리로 사고에 대해 누가 뭐라고 했니? 까지 나왔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도모코는 잠시 대답할 수 없었다. 이모는 침묵을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빠른 말투로 반쯤 욕을 퍼붓듯 말하기 시작했다. 사촌네 장례식 때문에 형부 친척이 모였을 테니까. 그러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걸 묻다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거니? 이모, 뭔가 착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 착각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낫겠어. 그냥 두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기에 도모코는 대답했다. 응,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빠졌어. 먼 바다 건너편, 도모코가 아직 찾아본 적 없는 이국의 마을에서 이모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언젠가는 그런 말이 도모코의 귀에 들어갈 때가 오리라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랬구나. 아무 증거도 없는 이야기야. 믿으면 안 돼. 알겠지? 경찰이 그 일은 사고라고 했으니까. 네 아빠가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했을지도 모른대. 그래서 그렇게 정면으로 분리대에 부딪혔대. 그런 사고는 드물지 않다고 했어. 수화기를 쥔 손이 땀에 배고 몸 전체가 축 처지듯 무거워졌다. 이모가 무엇을 가리켜 증거가 없으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서울 정도로 똑똑히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역시 신경 쓰여. 잠긴 목소리로 겨우 그렇게 말했다. 이모는 도모코가 마음을 떠보고 있다는 건 모른 채 달래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마음에 두면 안 돼. 도모코의 아빠 엄마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하겠니? 그야 그때 네 몸이 약해서 늘 머리가 아프다며 울곤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걱정했었지. 정말 걱정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째서 그런 짓을 하겠니? 이모가 말하는 그런 짓이란. 도모코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살 따위, 부모 자식의 동반 자살 같은 거 생각했을 리가 없겠지? 이모는 힘차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도모코는 잠자코 있었다. 이모는 짧은 대답만으로는 불안했으리라. 갑자기 막혀있던 것이 뚫린 듯 말이 많아져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네 아빠 엄마는 너를 소중히 튼튼한 아이로 키우는데 골몰했어.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났으니 이러니 저러니 제멋대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나는 그런 생각, 그게 동반자살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 그런 짓을 해야 할 이유 따위는 요만큼도 없었는걸.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도모코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신경 써왔는데. 괜찮아 이모. 스스로도 이상할 만큼 쾌활한 소리로 도모코는 대답했다. 그런 이야기 안 믿어.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언젠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줄곧 걱정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도모코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시기가 오다니. 나도 이제 어른이야. 괜찮아. 정말? 믿어도 되지?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마지막까지 도모코는 연극을 했다. 이모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끔 연락하렴. 나도 전화할 테니까. 하고 이모는 아쉬운 듯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놓자마자 도모코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문득 제정신이 들어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유는 있었어, 이모.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큰 이유가 있었어. 다만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했을 뿐. 그 비디오. 군데군데 외워버릴 정도로 되풀이해본 비디오 속 장면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어떤 장면에서든 어린 도모코는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꿈속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영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머릿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능력에 압박당해 뭉개질 것 같은 상태였다. 아파! 머리를 붙잡고 우는 어린아이를 아빠와 엄마는 어떤 기분으로 바라보았을까? 많은 비디오 테이프 역시 도모코를 그런 상황에서 구해내려고 한 부모님의 덧없는 저항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도모코가 내뱉은 단편적인 말에 들어맞는 사건이, 천재지변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것을 확인하고 비디오의 라벨에 날짜를 적을 때 부모님의 가슴에는 도대체 어떤 감정이 깃들었을까? 무력감이다. 지금 도모코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어찌할 바 없는 무력감이다. 이 무력감에는 끝이 없다. 심해질 뿐이다. 게다가 고통이 뒤따른다. 고통을 호소하며 도모코는 운다. 그런 도모코를 바라보며 끌어안으며 함께 잠들며 아빠와 엄마 역시 몇 번이나 울었을까. 언젠가 도모코가 자라 능력을 억누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부모님은 그것만을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는 성장하는 동안 도모코의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가길 기대하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라져다오. 이 아이에게서 나가다오. 부탁이니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해다오. 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다 둘 다 그 싸움에 지쳐버렸으리라. 정면으로 분리대에 부딪혔다. 그 편이 낫다고. 아이에게도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부모와 자식이 하루 동안 즐겁게 한 마지막 드라이브. 그 후에 함께 죽자고 부모님은 결정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번인가 부모님을 잃은 사고를 떠올릴 때마다 나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실은 나 혼자만 살아남고 말았다 인 것이다. 부모님은 도모코를 위하여 도모코를 가엾게 여겨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나는 부모님을 괴롭히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이다. 그런데 혼자만 살아남았다. 도모코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거실 구석에 쌓아둔 비디오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뿐이었다. 오로지 분노라는 한 가지 색깔에 물든 새빨간 천이 도모코의 몸속에서 펄럭대며 미친 듯이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도모코는 움켜쥔 테이프를 벽에 내던졌다. 쌓아놓았던 비디오 테이프 더미를 발로 걷어찼다. 무너진 테이프는 온 방에 흐트러졌다. 케이스 중 하나가 깨져 플라스틱 조각이 날아가고 테이프가 튀어나온다. 테이프를 끄집어내 손으로 잡아당겨 끊으려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발락발락 나부끼며 손가락에 감긴다. 도모코는 울면서 끈질기게 들러붙는 테이프를 뿌리쳤지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테이프는 팔에 감겼다. 이윽고 도모코는 양손으로 얼굴을 덮고 주저앉았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거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도모코는 홀로 불었다. 어째서냐고.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힘을 지니고 태어났을까? 산산이 흩어진 수많은 비디오 케이스와 새카만 테이프의 물결 속에서 지금 도모코가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나는 혼자만 살아남고 말았다. 늦어버렸다. 이제야 겨우 그걸 깨달았다. 그렇다면 지금 따라가자. 멍하니 집안을 둘러본다. 손가락에 얽힌 테이프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기록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다. 창고 안에는 석유 난로용 등유가 폴리에틸렌 석유통에 가득 남아 있었다. 이 정도라면 낡은 집을 깨끗이 태우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다행히 공기도 건조하다. 순식간에 화염이 모든 것에 결말을 지어주리라. 주변의 집에는 가능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늦은 밤을 피해 아침까지 기다렸다.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행동을 개시했다. 이런 시각이라면 발견되기 쉬우리라. 집은 불타겠지만 소방서가 심하게 번지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밖으로 나가서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싸늘한 공기는 잔잔하고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마지막을 맞이해 운명도 조금은 도모코에게 친절해지자고 마음먹었는지도 모른다. 거실 중앙에 쌓아올린 비디오부터 등유를 뿌렸다. 다다미에 뿌리고 커튼에 끼얹고 자극성이 강한 냄새에 때때로 기침을 하면서도 통로와 계단에도 꼼꼼히 등유를 뿌리며 돌아다녔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비디오 옆에 섰다. 불을 붙인 성냥을 던지는 곳은 여기다. 각오는 되어 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런데도 성냥갑을 쥔 자신의 손가락이 떨려 한심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켰을 때 스도 이스코가 떠올랐다. 틀림없이 놀라리라. 도모코가 죽으면 매각 이야기도 백지로 돌아간다.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폐만 끼치고 죽는 셈이다. 그렇다고 단념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다. 도모코는 성냥갑을 소중하게 쥔 채 전화로 다가갔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소라고 이름을 대자 바로 이스코를 바꿔주었다. 아소씨, 안녕하세요. 이스코의 시원시원한 말투. 깊이 있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자 아주 조금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마음을 뿌리치며 도모코는 정말로 딱 한마디만 했다. 스도씨,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성냥을 하나 꺼냈다. 도모코는 슉 하는 소리를 내며 태어난 불꽃에 미소를 지었다. 정화의 불이다. 도모코는 비디오 더미를 향해 우아하게 손을 뻗어 성냥을 놓았다. 비디오 더미를 감싸며 거대한 꽃이 피어난 듯 화염이 소리를 내며 솟아올랐다. 도모코는 볼에 뜨거운 바람을 느꼈다. 머리카락이 타고 눈에 눈물이 고인다. 등유줄기를 따라 화염이 살아있는 것처럼 널리 퍼지며 달려가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뜨겁다. 달아날 길 따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모코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비디오가 완전히 불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진동. 몸이 흔들린다. 작은 요동이 전해져 온다. 도모코는 누워 있었다. 아니, 바닥에 누워 있진 않았다. 머리는 부드러운 물건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진동. 리듬감 있는 이 기분 좋은 흔들림은 뭘까? 머리 밑에 있는 부드럽고 좋은 냄새가 나는 물건은 뭘까? 이건 꿈이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죽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꿈을 꾸는 걸까? 꿈속을 지나 죽음으로 나아가는 걸까? 아픔은 없다. 괴롭지도 않다.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다. 어째서일까? 신기한 기분이다. 그리고 몸이 흔들리고 있다. 규칙적으로 어딘가로 실려가는 듯이. 여기는 차 아닌가? 꿈속에서 도모코는 눈을 떠보았다. 그렇다. 차 안에 있었다. 도모코는 뒷좌석에 누워있다. 운전석에 아빠가, 조수석에는 엄마가 있다.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소리는 없다. 다만 차가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가는 진동뿐. 머리 밑에 깔린 좋은 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물건은 엄마의 스웨터. 도모코는 오래된 기억 속에, 사라졌던 기억 속에 있었다. 되살아난 장면 속에 8살의 아이로 되돌아가서 아빠 엄마랑 바다를 보러 갔다 돌아오는 길. 바닷물 냄새가 났다.
볕에 약간 그을려 있었다. 등대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초콜릿 파르페도 먹었다. 생크림이 너무 많아서 남기고 말았다. 해변을 걸었다. 바람이 쐈다. 조개 껍데기를 주었다. 엄마가 분홍 조개라고 가르쳐 주었다. 물결 사이에 떠있는 뜯어진 해초를 찾았다. 해초를 향해 아빠와 함께 돌을 던졌다. 신발과 양말 모두 벗고 무릎까지 파도에 담갔다. 꽃밭에서 놀았다. 유채꽃으로 가득한 꽃밭에서. 즐거운 하루였다. 또 오자고 약속했다. 다음에는 헤엄치러 오자. 수영복을 가지고. 도모코는 잔뜩 볕에 탈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엄마의 목소리다. 커다란 목소리. 목 안쪽에서 나온 경악의 목소리. 꿈속의 도모코는 그 목소리에 머리를 든다. 조수석에 앉은 엄마의 옆얼굴을 본다. 핸들을 쥔 아빠의 옆얼굴을 본다. 둘 다 눈을 크게 뜬 채 아빠의 손이 핸들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 그 손은 덧없이 미끄러진다. 엄마의 입이 벌어지고 비명소리가 목에서 흘러나온다. 위험해, 도모코! 도모코! 거기서 어둠이 찾아온다. 꿈속의 도모코를 어둠이 감싼다. 꿈을 꾸는 도모코도 어둠 속에 녹아간다. 의식을 되찾고 나서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금속으로 된 받침대에 얹힌 기계와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모니터 화면이었다. 그 후 또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으로 눈을 떴을 때는 주변이 캄캄했다. 도모코는 그렇게 전등처럼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의식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처음으로 아, 내가 눈을 뜨고 있구나 하고 의식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눈꺼풀 위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였다. 코 부분에도 그림자가 있다. 가벼운 압박감도 있다. 그런가?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다.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살아나고 말았다. 아저씨, 정신이 드십니까? 머리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어느 틈에 곁에 왔는지 의사의 흰 가운이 보였다. 화상이 심했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말끔히 나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은 살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도모코는 눈을 감았다. 살았다니, 다행이라니. 그 목소리에 겹쳐 죽음으로 이어지는 텅 빈 공간에서 꾸었던 꿈속에서 들은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위험해, 도모코! 엄마 목소리였다. 그것은 충돌 직전의 광경이었다. 엄마는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도모코라고 부르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깊은 잠에 빠진 자기 아이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죽음에 직면한 사고에서 잃은 기억의 단편이 다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되돌아왔다. 지진으로 멈춰있던 궤종시계가 다음 지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듯이. 돌아왔다. 과거가. 그리고 도모코에게서 죽을 이유를 없애버렸다. 마지막 아슬아슬한 순간에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 사고였다. 이모가 말한 대로였다. 그저 불행한 사고였다. 부모님은 죽음을 바라지 않았다. 둘 다 살려고 했다. 나와 함께. 면회가 허용되기까지 보름 넘게 걸렸다. 경찰과 소방서 관계자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도모코를 처음 문병하러 온 사람은 스도 이스코였다. 그녀는 하얀 가운 같은 옷을 입고 만져서는 안 되는 전시물이라도 보듯이 도모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을 뜬 도모코와 시선이 마주치자 크게 미소를 지었다. 운이 좋네요. 제가 제일 첫 면회자예요. 이스코는 살짝 도모코 쪽으로 몸을 구부리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전까지 이모님도 여기 계셨어요. 선생님이 부르셔서 지금 막 나가셨어요. 이스코가 양손을 살짝 펼쳤다. 아직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서 이런 걸 입지 않으면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딸이 막 태어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헤어진 남편도 이런 차림을 하지 않으면 신생아실에 들어가지 못했죠. 도모코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스코가 천천히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지금은 아직 무리래요. 아소씨, 상처가 많이 아물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요. 이스코의 눈이 반짝이고 있다. 잠시 바라보다 겨우 그녀가 눈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신을 방해한 건 저예요. 이스코가 말했다. 자살하려고 한 거죠? 집은 몽땅 탔어요. 당신을 두고 그 집은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비디오도 불탄 것이다. 도모코는 눈을 감았다. 비디오는 사라졌다. 어째서 죽으려고 했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다만 저는 당신이 점점 기운을 잃고 안색도 나빠진 데다 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걱정했죠. 때문에 당신의 전화를 받았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낌새가 이상한데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하고요. 이스코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아소씨 집 근처의 술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 부동산 중개인이잖아요. 아소씨네 집 매매건을 받아들이고 나서 집 주변을 몇 번이나 돌아다녔던지, 어디에 어떤 가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살며 부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발로 조사해야 되니까요. 그 술집 주인과도 두세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술집 주인은 할머님과 아소씨 두 분 다 잘 알더군요. 좋은 할머님이셨는데 아가씨 혼자 남아서 힘들겠다고 했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상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그 가게로 연락했죠. 부탁이니 아소씨네 집이 어떤지 보고 와주지 않겠느냐고요. 뛰어서 2분 거리잖아요. 술집 주인이 창문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뒷문으로 집 안에 뛰어들어가 쓰러져 있는 당신을 끌고 나온 거예요. 이스코는 눈가를 닦았다. 위험했어요. 불 속에서 끌고 나왔을 때 당신은 이미 숨도 쉬지 않고 심장도 멎은 상태였거든요. 질식과 화상 쇼크 때문에요. 응급조치를 해준 구급대원들도 한 번은 포기했대요. 이스코의 얼굴이 울상이 되어간다. 당신은 돌아왔어요. 틀림없이 되살아났어요. 삼도천을 건너다 도중에 마음이 변한 것처럼요. 죽음의 심연에서 나는 옛날의 자신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도모코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잃었던 기억을 되찾고 뒤돌아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 아소씨, 지금은 당신이 날 원망할지도 모르겠네요. 분명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왜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느냐고요. 상태가 좋아져서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이 시작되면 더욱 미워하겠죠. 수도 이스코, 쓸데없는 짓을 한 여자라고. 이스코는 잠시 웃으며 눈가에 주름을 잡았다. 하지만 내기에도 좋아요. 그래, 3년 정도 지나봐요. 당신은 분명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죽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스도 이스코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미움받는 역할을 맡아줄게요. 실컷 미워해요. 실컷 원망해도 돼요.
마지막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모코는 이스코에게 웃어주고 싶었다. 저기 스도씨, 저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살리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요. 라고.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말이지. 운명이 왜 아무것도 아니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되살아나 귓속에 들렸다. 쳐다보는 이스코의 얼굴이 흐려지자 도모코는 눈을 감고 잠에 빠졌다. 질릴 정도로 느릿느릿한 회복 기간을 거치며 도모코는 수많은 꿈을 꾸었다. 꿈들은 모두 잊었던 기억의 단편을 소리와 영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7살, 시체고산 잔치 때 모처럼 기모노를 입었는데 큰 비를 맞고 틀어져 있다가 엄마에게 혼난 일. 옛날에 할머니가 사준 동그란 비닐 풀에서 물놀이를 했던 일. 아빠 라이터로 장난치다 호되게 야단 맞아 울었던 일. 유원지에서 처음으로 제트코스터를 탔을 때의 일.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채 유동식을 먹으며 붕대 틈으로 바깥 세상을 본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도모코는 자신의 내면의 일부분이 분명하게 치유되어 감을 느꼈다. 마침내 면회자가 하얀 가운을 입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은 방화와 자살 미수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병실도 일반 개인실로 옮겼고 때로는 바깥 공기를 쐴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모코는 그날 이후 곁을 떠나지 않는 이모와 면회온 스도 이스코가 이야기하는 것을 멍하니 듣고 있었다. 이스코는 집이 불탄 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부지 매각건에 대해 이모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약이 듣기 시작했는지 도모코는 졸음을 느꼈다. 어차피 하루 중 대부분은 계속 졸고 있을 때가 많다. 이스코와 이모의 대화를 자장가 삼아 자야겠다. 그러려고 눈을 감았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 관자놀이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화상의 아픔과는 전혀 다르다. 뇌 속에서 뭔가가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듯한 안쪽에서 비롯된 격통이었다. 통증은 단숨에 가셨지만 도모코의 몸은 뻣뻣하게 굳었다. 붕대 아래에서 콧등에 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이건 어쩌면? 눈을 떠본다. 이스코와 이모는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다. 둘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졸음은 심해진다. 졸린다. 졸려. 끌려 들어갈 것만 같은 졸음. 의식 바깥쪽으로 이스코의 목소리를 들으며 도모코는 얕은 잠속을 떠돈다. 그리고 그때 꿈을 꾸었다. 이스코다. 병실 안에 이스코가 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아니다. 방 구조가 다르다. 커다란 유리창이 있다. 이스코는 여기선 더 이상 필요 없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양팔로 뭔가를 안고 있다. 저건 아기다. 이스코가 웃고 있다. 넘쳐 흐를 듯한 웃음이다. 양팔로 더 이상 소중한 것은 없다는 듯이 아기를 안고 있다. 그런 그녀의 머리에 흰머리카락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마코짱, 까꿍 할머니란다. 이스코가 품 안의 젖먹이에게 말을 걸었다. 저 아기는 이스코의 손녀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꿈속에서 건져 올려지듯이 도모코는 잠에서 깼다. 눈을 떴다. 관자놀이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다. 바늘 같은 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관통한 듯한 예리한 아픔이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이 가라앉아가면서 점차 아픔도 사그라졌다. 이스코와 이모는 아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웃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둘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도모코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과 함께 그 힘도 돌아온 것이다.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진자. 시간을 알리기 시작한 시계. 움직이기 시작한 톱니바퀴. 어느 정도는 이 일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기분도 든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기분도 든다. 겁에 질려 두려워하면서도 힘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던 듯하다. 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더 이상 그 힘에 고통받기만 하진 않겠다. 부모님이 바란 대로 살아남아 여기까지 성장해왔다. 2번이나 생명의 위험에 처했지만 2번 다 목숨을 건졌다. 그중 1번은 스스로 죽음을 원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분명 운명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힘, 불확실한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몸 안에 간직한 채. 언젠가 이 몸이 쓰러질 때까지, 정말 죽어야 할 때가 올 때까지. 힘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없다. 지금은 그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저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자. 내일을 생각하자. 몸 안쪽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요한 힘을 느끼면서 도모코는 눈을 감았다. 이스코와 이모의 밝은 목소리가 작은 새의 지저김처럼 기분 좋게 들린다. 만약 이스코에게 당신은 장래 마코짱이라는 여자아이의 할머니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을 하자 도모코의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다. 아무도 몰랐지만 도모코는 분명 미소를 지었다. 쓰러질 때까지 미야베 미유키의 비둘기 피리꽃 혹은 구적초라는 제목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쓰러질 때까지 였어요. 제가 도서관에 얼마 전에 있다가 웬일로 미야베 미유키의 못 본 책이 있길래 골라왔거든요. 그런데 무려 2권이나 못 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렸는데 그게 바로 제목이 이 비둘기 피리꽃과 다른 하나는 구적초였어요. 근데 여기 작품 중에 어떤 다른 작품의 내용 중에 비둘기 피리꽃이 등장하는데 거기 괄호치고 구적초라고 써있거든요. 물론 이게 여기 소설상에서 존재하는 꽃이기는 한데 괄호치고 구적초라고 써있길래 저는 왜 같은 꽃인데 다른 이름을 가진 책을 각각 따로 냈나 하고 궁금해했는데 똑같은 책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표지만 다시 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비둘기 피리꽃 혹은 구적초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우리 잉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